자, 안녕하세요. 규현쌤입니다.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하는 날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참고로 유전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 DNA, RNA 앞에 있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공부하면서 유전 정보라고 했는데, 그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유전자랑 뭔 차이가 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유전 정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전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걔네들부터 먼저 정리하고 한번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형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은 형질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형태나 성질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 개체가 갖는 형태나 아니면은 성질 따위들을요,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인간이 똑같은 인간일지라도 이런 게 다르죠. 그렇죠? 누구는 눈동자 색깔이 뭐 파란색인데 누구는 갈색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는 혈액형이 A형인데 뭐 누구는 B형이죠. 그렇죠?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형질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변이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통합과학 2에서 자연 선택과 진화를 배울 때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형질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형질이 왜 다르냐라고 물어봤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형질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랑 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랑 양이 다른가요? 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유전자가 달라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이 뭐다? 유전자입니다.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것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DNA의 특정한 부분을 뭐라 부른다?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유전 정보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유전 정보라는 말 있죠? 자주 쓰긴 할 건데, 저거는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하냐면요, 단백질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단백질을요, 어디서 만들어낸다고 공부했냐면요, 세포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공부했죠.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설계도. 근데 그 설계도는 어디 있다? 그 설계도가 유전 정보고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 유전자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전자는 어디 있다? DNA 특정 부분에 들어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DNA에 우리 단백질 설계도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거기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 정보는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DNA는요, 우리 몸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 다 이미 배웠죠. 그렇죠?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세포막이 존재하고요, 세포막 안쪽을 세포질이라고 부르고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부르는데, 이 핵 안에 우리 DNA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DNA 단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DNA가 이제 뭐랑 섞여서 있냐면요, 단백질이랑 뭉쳐져서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시험에 은근슬쩍 나오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번 단원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일단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구조물이냐, 언제 관찰할 수 있냐, 이런 것 따위를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알아두세요. 얘 같은 경우는요, 아무 때나 관찰할 수 없고요. 평상시에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특정 시기가 되잖아? 그럼 딱 이렇게 뭉쳐버립니다. 그 특정 시기가 언젠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포가 뭐 할 때? 분열할 때 등장하는 막대 모양 구조물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교과서상에서. 그래서 이것을 염색체라 부르고 생긴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 염색체라고 하는 게 내가 아까 말했죠. 그렇죠? 네, 저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DNA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더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DNA 이렇게 쫙 확대해 보잖아. 저 뭉쳐 있는 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궁금해. 확대를 해요. 그렇죠? 확대해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뭔가 알갱이에 실 같은 게 이렇게 꽈배기처럼요 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알갱이를 감싸고 있는 이 실이 뭐다? DNA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감겨져 있는 이 조그마한 알갱이 이게 뭐냐면요.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쟤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쟤를 히스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히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예, 염색체의 주요 성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DNA랑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뭐 저것 중에 당연히 DNA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DNA 다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NA 생긴 모습 궁금해? 쫙 확대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자, 앞 단원에서. 그렇죠? DNA 같은 경우는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몇 가닥이? 두 가닥이. 그렇죠? 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서로를 꽈배기처럼 꼬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DNA라고 불렀고요. 바깥쪽에는 뭐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당과 인산이 배치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염기들이 서로 어떻게 상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 아데닌이 있으면은 반드시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구아닌이 있어야 되고요. 한쪽에 한쪽에 사이토신이 있으면 한쪽에는 반드시 구아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런 식으로 상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하세요. 제 미월 또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DNA에 뭐가 있어요? 염기 배열 순서. 우리가 이런 걸 유식하게 뭐라 불렀어? 염기 서열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했는데 사실상 모든 염기 서열이 다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DNA에서 뭐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특정한 부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보가 담겨 있어. 여기는 정보가 없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보가 담겨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것을 유전자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DNA 하나 안에 유전자가 하나만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정보가 여기도 저장되어 있고 저기도 저장되어 있고 저기도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DNA 한 개 안에 유전자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그렇죠? 유전자가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전자 A는요, 단백질, 예를 들어서 뭐 A 같은 거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A의 염기 배열 순서,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잖아.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이상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전자 B는요, 또 다른 B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유전자 B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 B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러면은 모든 유전자가 전부 다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유전자 중에서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RNA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요. 그냥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특정 부분이다 라고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르다. 그럼 만들어지는 뭐가 달라요? 단백질의 종류랑 양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랑 양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성질 따위가 같은 종일지라도 달라지게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어? 형질 차이를 변이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유전자 발현이 뭐라고요? 간단해.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자,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 유전자의 차이가 발생하잖아. 그럼 무슨 차이가 발생해요?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랑 양이 달라진다. 단백질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면서 뭐가 나타난다? 형질도 달라지게 된다.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부른다. 변이가 나타난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전자 발현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갈색 털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한쪽은 털 색깔을 흰색으로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뭐 사슴한테 이렇게 서로 다른 사슴, A라고 하는 사슴이랑 B라고 하는 사슴이 이렇게 유전자가 다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갈색 털 유전자는요 무슨 짓을 하냐? 얘가 멜라닌 합성 효소 있죠? 멜라닌이 뭔가요? 색소야, 색소. 네, 저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많잖아. 그럼 피부색이 진한 색깔이 되는 거야. 그래서 흑인들 있죠? 네, 멜라닌이 많은 거야. 피부 색깔이 진하니까. 백인들은 저런 게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갈색 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어떻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흰색 털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요 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이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만들어지는 멜라닌의 양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요 멜라닌이 당연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 어떤 사슴이 된다고요? 얘 같은 경우는 털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색 털 사슴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흰색 털 사슴이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유전자 발현 과정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했잖아. 그러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시된 다음에, 자,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갈색 털 유전자에는 멜라닌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자, 요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선생님 맞는 말 아닌가요? 이거를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너는 그럴듯한 문장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렇죠? 유전자가 제대로 뭔지 아직도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놈은요.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요. 자, 누가 단백질이냐 이런 말이야. 멜라닌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야? 아니야. 걔는 그냥 색소일 뿐이야. 누가 단백질이죠?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배웠죠. 예, 얘가 단백질이야. 그러므로 갈색 털 유전자에는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다. 어떤 단백질? 멜라닌이 아니라 누구요?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틀린 말이라고. 원래 문장은. 멜라닌이 아니라 멜라닌 합성해서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전자가 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자, 얘가 유전자죠. 그렇죠? 유전자 발현 과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얘가 유전자죠. 그럼 얘가 뭘 결정한다고요?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 또는 양을 결정한다고 했죠? 얘가 단백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단백질이 뭘 하게 되면서요? 그놈의 그냥 기능,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능 차이가 발생하니까 뭐가 발생한다? 형질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건 그냥 단백질이 그냥 지놈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 과정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 과정 중요하니까 꼭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유전자가 뭔지 제대로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결과적으로. 자, 근데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 있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 원리를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얘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유전자에 있던 정보가 단백질로 옮겨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원리, 뭐라 한다고요? 생명 중심 원리.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 중심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생명 중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모든 생명체들은요, 정보를요, 어디에 저장해 놓냐면요, DNA라고 하는 분자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DNA 어디 정보가 저장돼 있어? 유전자의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DNA에 정보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요, 전달하는 물질로서 누구를 사용하냐면요, RNA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NA를 토대로요, D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요, 이 정보를요, 옮기려면요, RNA를 일단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그 RNA를요, 합성하는 과정 있죠?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전사. 다시 말합니다. 전사라고 하는 건 무슨 과정이라고요? DNA에 있던 정보를 토대로 RNA를 뭐 한다고요? 합성하는 과정이라고요. 자, 내가 어떤 단어 썼어? 합성이란 단어 썼어. 기억나? 앞에서 배웠던 거 물질 대사할 때. 합성이란 단어는요, 작은 놈들을 이용해서 큰 놈들을 만들 때를 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럼 RNA를 합성하기 위해서는요, RNA의 기본 단위체가 필요할 거 아니야. RNA를 구성하는 작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RNA 만들었을 거 아니냐고.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DNA나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RNA를 합성한다, 전사한다는 소리는요, 이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를요, 조립시켜가지고요, 뭘 만든다? RNA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씨, 동화작용이구나. 이게 떠올라야죠. 그렇죠? 작은 문자 이용해서 큰 문자 만들었다. 애초에 내가 뭐라고 했어? 합성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뭐라고 했어?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DNA에 있는 정보는요, RNA로 복사되거든요. 전사, 복사. 그 다음에 이 정보는요,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 이걸 이제 라이보솜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 정보를. 그럼 라이보솜은요, 그 정보를 토대로요, 뭘 만들기 시작하냐?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RNA인 정보가 단백질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번역이라고 불러요. 엄밀하게는 이런 거야. 번역도 마찬가지로 R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합성이 뭐라고요? 작은 분자 이용해서 큰 분자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단위체를 뭐라 불렀어? 아미노산이라 불렀죠.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도 역시 뭐다? 당연히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전사랑 번역이 아직까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전사가 어디서 일어나고 번역이 어디서 일어나겠냐, 이거부터 먼저 따져보자고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세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포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주는 막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불렀다? 세포막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 세포막 안쪽을요,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질 안에 여러 가지 세포소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세포소기관,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되는 세포소기관, 거기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 핵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 핵 안에 DNA라고 하는 놈이 있다라고 했죠. 뭐 원래는 단백질이랑 같이 꼬여가지고 있는 놈이지만 대강 그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핵에는요, 굉장히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핵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자, 정보 생각해봐.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있죠. 그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공장, 단백질 만드는 공장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자, 단백질 만들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설계도 필요해. 두 번째 재료 필요해. 그러면 첫 번째 재료는 어떻게 얻나요? 처먹어서.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음식물을 먹잖아. 그럼 거기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무슨 과정을 통해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고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분자가 되고, 그게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오게 된다?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축전 확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재료는 있다 이런 말이야. 재료는 충분해. 널렸어. 그렇죠? 먹으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단백질을 만들려면 설계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DNA라고 하는 설계도가 핵 밖을 빠져나가가지고요, 라이보솜한테 가면 되겠죠? 첫 번째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왜 불가능한가요? DNA는요, 이중나선 구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세포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핵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핵공을 통해서 못 나가요. 분자 크기가 커서. 두 번째, 빠져나가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봐. 만약에 DNA가 빠져나가가지고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은, 야, 공장은 하나냐? 단백질 만든 공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세포 곳곳에 라이보솜 퍼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DNA가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 공장이랑 이 공장은요, 단백질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NA 유전정보 복사본, 설계도 원본을 주는 게 아니라 복사본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단백질 설계도 복사본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 놈을 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DNA는요, 복사본을 만듭니다. 자기랑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을 복제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뭐라 한다고요?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사가 일어난 장소 어디다? 아, 핵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도 복사본 넘겨줘야 된다. 복사본 뭐라 부른다? RNA. DNA는 뭐다? 설계도 원본. 무슨 설계도? 단백질 설계도.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RNA는요,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라이보솜이랑 가가지고요, 결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보솜은 이제 뭐도 있어요? 재료도 있죠? 설계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 보면서 재료를 조립시키면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조립. 아미노산을요, 연결. 무슨 연결?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시키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 번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전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핵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번역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둘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사는 해간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또는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RNA를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RNA다. 라고 해서 우리가 메신저 RNA라고 해가지고요, mRN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근데 보통 우리 통합과학에서는요, 그냥 RNA라고 불러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전사 번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 그리고 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발생하는 장소, 예,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한 질문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모든 세포는 전사가 핵에서 일어나겠냐? 이런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모든 세포가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나요, 선생님? 다 핵에서 전사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DNA가 핵에 저장돼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핵을 가지지 않는 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앞에서 배웠죠? 예, 그런 놈들을요, 원핵세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핵세포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세균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균 같은 애들은요, 핵이 없어요. 하지만 유전물질, DNA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DNA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도요, 뭐가 일어나냐? 전사랑 번역 일어나요, 얘도. 그렇죠? 그러면은 전사가 일어나가지고 뭐 만들고요? RNA 만들고요. 얘가 어디로 가가지고 라이보솜에 가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한다?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균 같은 원핵세포 같은 놈들은요, 전사도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번역도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포가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핵이 없는 세포가 존재했다 라는 거, 우리가 조금 디테일한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전사랑 번역,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얘네들을 뭐 할 거다? 구체적으로 뜯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285페이지 있죠? 285페이지 전사랑 번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내가 뭐 그릴 거냐면요, DNA 두 가닥을 그릴 거거든요.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원래는요,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쭉 펴서 그릴게요, 편의상. 예. 자, 그리고요, DNA 바깥쪽에는요, 인산과 당 골격이 위치하고 안쪽에 염기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AAA가 있고, 여기는 GGG가 있고, 여기는 TTT가 있고, 여기는 CCC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DNA 두 가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DNA에 한 가닥 염기서열만 알면요, 반대쪽 염기서열 그냥 나오죠? 왜요? 염기들은 서로 뭐하니까? 상보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겠으니까. 그럼 아데닌의 상보적인 염기 누구요? 타이민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구아닌의 상부는 누구라고 했죠? 사이토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도 아데닌 3개 있을 거고, 여기도 구아닌 3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DNA 이중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위에 있는 가닥을요, DNA 주형 가닥 1번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놈을요, DNA 주형 가닥 2번이라고 한번 그냥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DNA로부터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죠? RNA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D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RNA 합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다? 그것을 전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RNA 가닥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역시 이 RNA 가닥에 염기 서열을요, 친절하게 적어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UUU, 얘가 CCC, 얘가 AAA, 여기에 GGG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넣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DNA로부터 RNA가 전산했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 알죠? 이 DNA 지금 가닥 2랑 RNA 가닥이요, 거의 완벽하게 비슷한 거 아시죠? T가 U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CCC, AAA, GGG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DNA 주형 가닥 2번이랑 RNA 가닥이랑 굉장히 닮았다. 거의 그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 T가 U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왜냐하면 RNA에 타이민이 못 들어가고 대신 유라실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질문 해볼게요. 이 RNA 주형 가닥은 DNA 주형 가닥 몇 번으로부터 전사됐겠냐? 1번으로부터 전사됐겠냐? 2번으로부터 전사됐겠냐가 질문이에요. 그렇죠? 형 장난하십니까? 2번 닮았으면 2번으로부터 전사됐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전사된 거냐면요. 이 RNA는요. DNA 주형 가닥 1번으로부터 전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왜 1번으로부터 전사된 건가요? 왜냐면은 전사도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요. 전사조차도 상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기 밑에, 저기 어디야? 285페이지 맨 밑에 제가 그림도 박아놨죠. 그렇죠? 전사가 사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DNA의 두 가닥은요. 서로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결합으로 붙어 있었어. 근데 RNA가 합성될 때 있죠? 그때는요, RNA 중합효소라고 하는 게 달라붙게 되면서 DNA의 이 이중나선을 풀어버립니다. 마치 이제 바지에 지퍼를 열듯이. 그래서 DNA의 가닥이 이런 식으로 풀려버리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달라붙게 되냐면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얘가 아데닌, 얘가 타이민, 얘가 구아닌, 얘가 사이토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뉴클레오타이드가 붙냐? 아데닌에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라붙게 된다는 소리죠. 그게 누구야? 유라실. 유라실을 염기로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라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요, 아데닌을 염기로 가지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는 사이토신을 염기로 가지는 뉴클레오타이드, 이쪽은요, 구아닌을 염기로 갖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따닥따닥 달라붙게 되고요. RNA 중합효소가 저 반응에 뭘 낮추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요, 이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줘버린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쫙 연결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그 전사 과정이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상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RNA 가닥은 어떤 주형 가닥으로부터 전사됐니? 라고 물어보잖아. 얘랑 상부적인 놈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 꼭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전사됐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찾아. 예. 얘랑 닮은 놈의 반대로부터 전사되었다. 난 보통 이렇게. 얘랑 닮은 놈 이거네. 반대쪽에서 전사됐겠지. 예. 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여튼간에 전사 과정 꼼꼼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R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요.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단백질이 합성되기 시작하겠죠. 어디서? 라이보솜에서. 그렇죠? 예.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번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번역이 이제 일어나는데, 자,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아미노산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요, 예,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DNA나 RNA에 총 염기가 몇 개 있냐. RNA에 지금 염기가 12개가 있죠, 지금. 근데 지금 여기에 아미노산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RNA에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염기 3개 요거 세트 있죠? 예.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요,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RNA에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염기 3개 세트를 뭐라 그런다? 그것을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DNA에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이 염기 3개 세트도 코돈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쟤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쟤네들은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염기 조합이랑
코돈 있죠? 얘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유전부호 또는 유전암호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부호 또는 유전암호.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코돈 한 개를 코돈 한 개가 아미노산 몇 개, 한 개를 지정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코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염기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야 286페이지 있죠? 네, 넘어가면요 여러 개의 이제 코돈 표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유유유라고 하는 코돈 있죠? 예, 걔가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냐? 걔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요. 그 표를 보고요. 얘가 어떤 아미노산인지 우리가 뭐 할 수만 있으면 된다? 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4번 아미노산 누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다 물어보든가.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DNA에 있는 염기 3개 세트는 3용기 조합, RNA에 있는 염기 3개 세트는 코돈. 예,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코돈이 몇 종류가 있고, 그리고 코돈은 왜 하필이면은 염기 3개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코돈은 일단 몇 종류가 나오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코돈이 염기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가 총 몇 종류니? 우리 RNA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는 4종류라고 있잖아. A, U, G, C. 그래서 여기 총 4종류의 코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A도 들어갈 수 있고, G도 들어갈 수도 있고, C도 들어갈 수 있고, U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었죠. 경우의 수가 4개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뽑았어. 그 다음에 여기도 몇 종류 들어갈 수 있어요? 4종류 들어갈 수 있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A, G, C, U 중에 하나를 뽑겠죠.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4종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 경우에서 4개, 두 번째 자리 뽑을 경우에서 4개, 세 번째 자리 뽑을 경우에서 4개. 그러면은 얼마?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총 몇 종류? 64종류의 코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돈은 64종류거든요. 근데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볼게. 만약 코돈이 염기 2개로 이루어져 있다면 안 되니? 생명체들은 왜 하필 염기 3개를 코돈으로 썼냐 이런 말이야.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3개?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코돈이 염기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코돈의 종류가 몇 종류가 나오냐면요. 16종류가 나와요. 그렇죠? 네. 자, 근데 16종류가 되면 안 되니? 코돈은? 꼭 이제 64종류 나와야 되니? 일단 첫 번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코돈이 뭐 하는 놈이라고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우리가 생명체가 사용하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야? 20종류야. 그러면은 코돈이 16종류밖에 안 나온다라는 소리는요.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16종류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요. 그 말은요.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코돈은 최소한 몇 종류 이상은 돼야 돼? 20종류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코돈을 20종류 이상으로 만들려면은 염기 3개가 코돈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코돈이 염기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안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코돈이요, 몇 종류가 되죠? 256종류가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코돈 256종류면은 아미노산은 20종류니까, 얘는 충분하잖아요, 선생님. 맞지, 맞긴 맞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그리고 코돈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면은요,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요, 아미노산이요, 바뀔 수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염기 3개를요, 뭘로 만든다? 코돈으로 만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염기 3개를 코돈으로 만들었냐? 가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64종류의 코돈이 전부 다 아미노산을 지정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코돈이 있냐면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UAA.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아. 그 다음에 두 번째, UGA.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런다? 우가. 세 번째, UAG. 우악이라고 부르는데, 얘네 세 개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종결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결 코돈은요, 야, 아미노산 그만 붙여. 이제 연결 끊어.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코돈이야. 단백질 합성을요,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코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그럼 선생님, 그럼 반대로 단백질을 연결시키라고, 단백질을 합성하라고, 아미노산 연결시키라고 명령 내리는 코돈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AUG, 메사이오닌을 지정하는 이 코돈이거든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게시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백질 합성 시작하세요. 라고 명령 내리는 코돈이고, 야, 단백질 합성 이제 끝내세요. 라고 명령 내리는 코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염기서열의 모든 곳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네. 자, 그 까닭은 무엇인가? 자, 내가 만약에 염기서열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적어볼게요. 자, U, A, 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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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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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A, U,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은, 자, 어디서부터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앞에 쓸모 없고요. 여기서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단백질 합성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 지정하고, 메사이오닌 지정하고, 뭐 지정하고, 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등장했어요? UAA. 우리가 뭐라 불러요? 종결 코돈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단백질 연결하고, 이제 끊으세요. 라고 명령 내리는 코돈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1번 아미노산, 여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까지 연결한 다음에 이제 연결 끊어 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데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없죠. 이쪽은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없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 단백질 설계도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다? 그걸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토대로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는데, 자, 288페이지에 있는 1번이랑 2번 있죠?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쉬워가지고 당신들이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우리는 좀 어려운 문제 한번 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89페이지에 심화자료 3번 있죠? 우리 같이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심화자료 3번. 참고로 수능 문제고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풀기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풀어야지 1등급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이중가닥 DNA X랑 mRNA Y에 대한 자료이다. X는 서로 상보적인 단일 가닥 X1과 X2로 구성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X1, 여기에 X2. 그래서 얘네 둘이가 서로 상보적인 단일 가닥이래요. 이거 두 개 합쳐서 DNA 이중가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1과 X 중 하나로부터 Y가 전사되었고 염기 개수는요, X가 Y의 2배래요. 자, 여기 Y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mRNA가 있고요. 여기에 염기가 만약에 12개 들어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DNA는요, 합쳐서 한 가닥에 12개,
반대쪽 가닥에 12개 해가지고요. 24개겠죠. 당연히 2배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3번부터가 중요한 거죠. 자, 3번에 x에서 디귿 플러스 리을 분의 기억 플러스 니은이 5분의 4다라고 나와 있어요. 디귿 플러스 리을 분의 기억 플러스 니은이 얼마요? 5분의 4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기억부터 리을은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에서 X1에서 아데닌 개수는 타이민 개수보다 많대요. 아데닌 개수가 타이민 개수보다 많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 개수는 구아닌 개수보다 많대요. 네. 그리고 마지막 조건, 표는 Y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Y에 들어가 있는 염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유라실이 있는데 얘네들의 개수가 각각 얼마요? 11개, 13개, 0개, 14개, A개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때 기억부터 리을이 각각 무엇인지 적고요. A 값은 얼마고요. Y가 X1과 X2 중 무엇으로부터 전사되었는지 쓰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거부터 먼저 떠올려. 잘 들어봐. RNA에 죽었다 깨다도 들어갈 수 없는 염기 있죠? 누구라고 했죠? 그게 타이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디귿은 타이민이야. 그리고 그거 기억하냐? DNA 이중 가닥에서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적용되는 규칙 기억하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공부했는데, 자, DNA 이중 가닥에서 아데닌 개수랑 타이민 개수는 무조건 똑같죠? 왜냐고요? 상보적으로 세트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아닌 개수랑 사이토신 개수 무조건 똑같은 거 알죠? 생물 종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아데닌 개수 플러스 구아닌 개수분의 사이토신 개수 플러스 타이민 개수가 생물 종에 관계없이 항상 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샤가프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아니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1이지. 이 아래 개수랑 위 개수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A 플러스 C 개수랑 G 플러스 T 개수도 같은 거 아니야?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이것도 항상 1이죠. 그렇죠? 네, 이런 규칙이 DNA 이중 가닥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야, 만약에 이 리을 있죠? 리을이 G가 되면 어떻게 돼? 아래는 T 플러스 G가 되고 위에는 A 플러스 C가 돼버리잖아. 그럼 그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1이 아니잖아. 그럼 리을은 일단 G가 될 수는 없겠죠? 네. 자, 마찬가지로 리을이 그러면은 C가 될 수가 있니? 그럼 아래는 C 플러스 T고 위에는 A 플러스 G가 되잖아. 그럼 C 플러스 T분의 A 플러스 G 해봤자 얼마야? 그것도 1 나와야 되잖아. 근데 1이 아니잖아. 그럼 C도 아니란 소리네. 그럼 C도 아니야. G도 아니야.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하나밖에 안 되지. 그게 누군데? A, 아데닌밖에 안 되죠? 그래서 리을은 아데닌으로 찾았다 이런 말이죠. 이것까지는 금방 해야 돼. 여기까지는 금방 해야 돼. 자,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DNA 이중가닥이 서로 상보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자, 만약에 여기에 아데닌이 만약에 X개만큼 있고요. 아니, W라고 할까? 아데닌은 W개만큼 있고, 그 다음에 타이민이 X개, 구아닌이 Y개,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Z개만큼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얘한테 들어가 있는 아데닌 개수 플러스 타이민 개수 있죠? 그럼 W 플러스 X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타이민 개수 얼마야? 얘랑 얘랑 상보적이니까 W. 얘랑 얘랑 상보적이죠? 아데닌이랑 타이민이랑. 그럼 여기는 아데닌 개수 X개. 마찬가지로 구아닌이 Y개야. 그럼 여기 사이토신이 Y개죠? 여기 사이토신이 Z개 있으면요. 구아닌도 Z개만큼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 가닥에 있는 A 플러스 T 개수랑요. 반대쪽 가닥에 있는 A 플러스 T 개수가 어때? 당연히 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얘랑 얘랑 똑같으므로. 그렇죠? 여기에 있는 타이밍 개수랑 여기 있는 아데닌 개수가 똑같으므로 반대로 여기에 있는 타이밍 개수랑 여기에 있는 아데닌 개수 똑같죠? 그럼 A랑 T를요.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개수를 세보면요.
A 플러스 T 개수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A 플러스 T 개수나 뭐하다? 똑같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돼? 마찬가지로 구아닌 플러스 사이토신 개수, 구아닌 플러스 사이토신 개수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쟤네들을 뭐로 본다? 묶음으로 본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아데닌 플러스 타이민 개수, 여기에 있는 아데닌 개수 플러스 타이민 개수, 여기에 있는 구아닌 개수 플러스 사이토신 개수, 여기에 있는 구아닌 개수 플러스 사이토신 개수를 각각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두 놈이요. 한 놈은 구아닌이고 한 놈은 사이토신일 거 아니야. 뭐 당연히 누가 구아닌이고 누가 사이토신인지는 모르지. 근데 그거 합쳐서 몇 개야? 24개잖아. 근데 Y가 X1으로부터 전사되었든 X2로부터 전사되었든 어차피 이 개수는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돼? 24개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이해가? 뭔 말인지? 잘 봐봐. 자, 만약에 얘가 만약에 X1으로부터 전사되었다라고 치자. 예. 자, 그러면은요, 그리고 얘가 사이토신, 얘가 구아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구아닌 11개. 여기에 있는 사이토신 13개잖아. 그럼 24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럼 여기도 24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자리를 바꿔서 얘를 구아닌, 얘를 사이토신이라고 해봤자 나는 걔네들을 뭘로 볼 거라고? 한 묶음으로 볼 거라니까. 여기 구아닌 11개면 여기 사이토신 11개고 여기 사이토신 13개면 구아닌 13개 되면서 어차피 24잖아. 아니 여기가 24면 자동으로 여기는 2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1으로부터 전사됐던 X2로부터 전사되었던 지랄이건 나발이건 어차피 몇 개 나온다? 24개 나온다고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구아닌지 사이토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더하면 24는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아데닌이 14개야. 여기 유라실이 A 개수야. 그럼 아데닌 플러스 유라실 개수가 14 플러스 A죠? 그럼 이거로부터 전사였던 얘랑 상보고 얘랑 상보기 때문에 얘의 개수는요, 어차피 얼마 나온다? 14 플러스 A 나온다. 이런 말이야. 아데닌 타이민을 한 묶음, 구아닌 사이토신을 한 묶음으로 보고 걔네들의 개수는 여기에서나 똑같다. 이런 말이야. 물론 여기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지만, 그쵸? 돼? 이거까지 돼? 예.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A 플러스 T 플러스 U 개수 있죠? 예, A 개수 플러스 T 개수 플러스 U 개수. 이것은요, RNA 한 가닥, DNA 두 가닥 다 똑같다 이런 말이야.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T 플러스 U 개수나,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T 플러스 U 개수나,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T 플러스 U 개수나 똑같다고. 보여 안 보여? 예. 그래서 X1, X2, Y 다 일정. 똑같다. 다 개수가 똑같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이 특징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이제 빨리빨리 풀죠. 예. 처음은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이거 정지시키고. 예. 근데 그게 이제부터 빨라져야지. 자,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아니 뭐 어쩌라고 써야지. A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여기에 아데닌 개수 플러스 타이밍 개수. 자, 때려봐봐. DNA X에서 아데닌 개수 플러스 타이밍 개수 싸그리 다 더해. 그럼 얼마 나와? 28 플러스 2A가 나오죠. 그렇죠? 분해. 구아닌 개수 플러스 사이토신 개수 싸그리 다 더해. 그럼 얼마 나와? 48 나오죠. 그렇죠? 이거분의 이게 얼마? 5분의 4라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계산도 센스 있게 해야 돼. 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니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위아래다가 12 곱하면 되잖아. 5분의 4에다가 분자 분모에다 12 곱하면은 이거 48분의 60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28 플러스 2A가 60이 되니까 2A가 얼마가 나오고 32가 나오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온다? 16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A는 해결했죠? 네, 이 값은요 16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자고. A가 16이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 X1에서 아데닌 개수는 타이밍 개수보다 많아 했나 했잖아. 그럼 누가 14고 누가 16이야? 아니, 얘가 16이고 얘가 14겠지, 그쵸?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아데닌 개수랑 여기에 있는 타이밍 개수랑 똑같죠?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전사되었다? X1으로부터 이 Y가 전사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아데닌 16개가 여기 유라실 16개로 바뀌었고, 여기 타이밍 14개가 여기 아데닌 14개로 바뀌었잖아. 그쵸? 그리고 한 놈은 11이고 한 놈은 13일 텐데, 여기에 사이토신 개수가 구아닌 개수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자, 구아닌이 몇 개가 돼야 되고, 구아닌이 더 적어야 되니까 이게 11개가 돼야 되고, 사이토신이 몇 개가 돼? 13개가 되잖아. 그러면은, 사이토신의 상부적인 놈이 이 놈이니까, 이 니은이 뭐가 돼야 된다? 구아닌이 돼야 된다. 그럼 당연히 이 놈 자동으로 사이토신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다 풀었죠? 그래서 1번, 기억부터 리을은 각각 이 놈들이고요. C, G, T, A 순서가 되고요. A 값은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요, X1으로부터 전사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시겠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안 되잖아? 천천히 생각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설을 봐. 혼자도 풀어보고. 그래서 요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1등급 가는 거고요. 그렇죠? 해결 못하면은요, 안 되죠. 그쵸? 그거 잘 해가지고요. 밑에 있는 4번이 있죠. 그쵸? 그래서 4번도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당신들의 힘으로 풀어보시고요. 다 풀었다 싶지 않아? 그러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쵸? 카톡 하세요. 그쵸? 그럼 답 알려드립니다. 그쵸? 연락 안 오잖아? 그런 식 공부 안 하는 거죠. 그쵸? 답이 궁금하지도 않으면. 그쵸? 자,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주제로 갑시다. 286페이지로 돌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유전 부호의 보편성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유전 부호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삼염기 조합이라든지 코돈을 우리가 유전 부호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그 유전 부호가 뭐래? 보편적이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쵸? 그거를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잉. 자, 유전 부호의 보편성. 자, 간단해요. 이런 거야. 자, 사람이든 세균이든 일단 정보를 어디에 저장해 놓냐? DNA에다가 정보를 저장해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염기 서열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한테 있는 DNA 염기 서열 만약에 UUU라고 할게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라 합시다. 세균한테도 만약에 UUU라고 하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사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RNA를 만들어낸다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사람한테 있는 UUU라고 하는 삼염기 조합은요, RNA로 가면은요, DNA가 왜 UUU야? 미쳤어. 뭔 생각을 하죠, 적는 거야. DNA가 어떻게 유라실이 들어가? 아데닌이 들어가야지. 자, 사람한테, 세균한테 이렇게 삼염기 조합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죠? 자, 전사가 일어나면 뭐가 돼요? UUU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알죠? 사람도 아데닌은 유라실로 전사가 되고요. 세균도 아데닌은 유라실로 전사되고 있습니다. 공통성을 띠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R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요. 뭐가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UUU라고 하는 코돈이 있죠. 이게 뭘로 번역되냐면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되고요. 자, 세균한테 있는 그러면은 UUU라고 하는 코돈도 뭘로 번역된다? 똑같습니다. 페닐알라닌으로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 첫 번째, 사람도 세균도 둘 다 정보는 DNA 저장해두고
정보 전달자로서 RNA를 쓰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에서 RNA에는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심지어 뭐도 똑같아? 유전 부호도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유전 암호가 똑같다고 똑같이 유유유를 페닐알라닌으로 번역시키고 있잖아. 암호가 똑같다 이런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유전보호의 보편성이라고 부른다고. 다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사람이랑 세균 얘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애고 그다음에 심지어 핵도 없어. 근데 사람은 진핵생물에다가 핵이 있는 세포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른데 왜 생명 중심 원리는 똑같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냐? 공통 조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 우리는요, 최초의 생명체 탄생했죠. 그렇죠? 근데 그 최초의 생명체가 뭘 일으켜가지고 돌연변이 같은 거를 일으켜가지고요. 다른 생명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뭐가 일어나면서 돌연변이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양한 생물 중에 그냥 하나에 속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조상의 특징을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다 그대로 물려받았다. 공통조상이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화야 참고로. 오케이? 예, 생물이 다양해지는 게 진화입니다.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언제 배운다? 통합과학 2에서 배울 겁니다.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유전부의 보편성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유전부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생명공학 기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DNA 재조합 기술이라고도 불러요. 유전부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예.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균을 하나 준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세포를 하나 준비합니다. 여기 세균이 있고요. 여기에 사람 세포가 있어요. 근데 세균한테 DNA가 있는데 DNA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겨먹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렇게 세균한테 있는 원 모양으로 생긴 DNA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한테 있는 플라스미드를 이렇게 꺼낸 다음에 저 플라스미드 DNA 일부분을요. 절단합니다. 가위로 자르는 선생님? 아니죠. 효소 같은 걸로 잘라냅니다. 예. 그리고 사람한테 있는 DNA 있죠? 예, 그 DNA의 역시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참고로 이제 뭘 만들 거냐면요.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기 뭐야 당뇨병 환자들 있죠? 예, 치료가 어려워요. 저 완치가 어렵다 이런 말이야. 그 사람들은 몸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합성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주사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인슐린이요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한테 뭐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인슐린 설계도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 인슐린 유전자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역시 효소를 통해서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뭐한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그 붙인 플라스미드 있죠? 그거를 다시 어디에 집어넣냐면요. 세균한테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균은요, 원래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없었어.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재료가 없어서 그래. 설계도가 없었기 때문이야. 설계도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내가 뭘 넣어줬어요? 설계도 넣어줬죠? 그럼 이제 세균은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고요? 전사할 수 있고요. 뭐도 할 수 있다? 번역도 하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과 똑같이 인슐린 만들어낼 수 있다 이란 말이야. 왜 가능하죠? 유전자만 있잖아? 그러면은 전사랑 번역 과정은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요? 유전 부호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세균은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균이었다. 이런 말이었죠. 선생님, 왜 하필이면 세균을 썼나요? 세균은 곧 있으면은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네 마리 되고, 여덟 마리 되죠. 그렇죠? 세균은 빠르게 증식하면서 세균이 막 한 번에 막 100마리, 1000마리, 만 마리, 막 10억 마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뭐라 부른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 또는 DNA 재조합 기술이라고 부른다. 왜 가능한가요? 유전부호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유전부호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또는 유전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자, 이 사람들 빈혈을 나타내고 있어요. 빈혈이 뭐야?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막 어지럼증 같은 걸 느끼는 걸 우리가 빈혈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빈혈이 왜 발생하는 거야?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거야.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찌그러져가지고, 그렇죠? 그럼 적혈구가 왜 남모양으로 찌그러졌어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부르고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니까. 염색체라고 하는 형태로. 예. 자, 그래서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원인이 뭔가요?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나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적혈구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아시죠?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도 했으니까. 적혈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정상인의 뭘 볼 거냐면요, DNA 염기 서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인의 DNA 염기 서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C, T, T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내가 다 적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상이 생기는 일부분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염기서열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DNA 염기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CAT, 즉 가운데 있는 타이민이 아데노인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DNA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RNA가 전사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정상인들은요, 자, 전사될 때 어떤 RNA 염기 서열로 전사가 되냐? 상부적으로 G, A, A라고 하는 이런 코돈으로 전사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은 G, U, A라고 하는 코돈으로 이런 식으로 전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개의 코돈이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GAA라고 하는 것을요, 코돈표에서 찾잖아. 그러면요, 얘는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글이 좀 예쁘죠? 여기다 적을까? 밑에다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GUA라고 하는 코돈 있죠? 표에서 찾아보잖아. 그러면요,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단백질의 종류, 개수, 순서 중에 하나라도 바뀌는 순간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아미노산이 들어가가지고요,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정상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당연히 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의 예쁜 적혈구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었어.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요. 이제 이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 헤모글로빈 모양이 이상해지고요.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뭐에도 적혈구에도 이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납 모양으로 찌그러지게 되고요. 산소 운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얘들이 납 모양으로 있다가 이렇게 혈관에서 뭉치면서 이제 혈관을 막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납 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자,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전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전사 과정에 문제 없습니다. 제대로 전사됐어요. 상보적으로. 자, 번역 과정에 문제 있나요? 아니요. 번역도 이상 없습니다. GUA라고 한 코돈이요. 발린으로 제대로 번역됐어요. 자, 그럼 전사도 문제가 없어. 번역도 문제가 없어. 그럼 뭐가 문제야? 당연히 뭐가 문제지? 이게 문제지. 그렇죠? 정상과 애초에 염기 서열이 다른데. 그래서 그냥 DNA 염기 서열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전사도 정상, 번역도 정상이지만 그냥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그럼 반드시 유전병 같은 게 나타나나요?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있죠? 당신의 지금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볼게. 그랬더니 헤모글로빈 유전자 염기 서열이 당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CTC로 배열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오! 적혈구에 문제 있을까? 자, 봅시다. 이 당신은요. 이제 어떻게 전사가 일어나냐. 상보적으로 GAG로 전사가 일어나겠죠. 이런 코돈을 만들겠죠. 그렇죠? 완전히 개그네. 자, 근데 GAG라고 한 놈 있죠? 코돈표에서 찾아볼래? 그거 뭘로 번역되는지. 참고로 그거 글루탐산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 정상인과 DNA 염기서열 달라. 근데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똑같아. 그럼 이 사람들은요.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질까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질까요? 뭐 눈치 까셨죠? 네. 이런 경우는요.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적혈구의 모양도 정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뭐 왜 이런 일이 발생해? 당연히 GAA라고 하는 코돈도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고 GAG라고 하는 코돈도 역시 뭘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코돈 우리 아까 전에 몇 종류라고 했어요? 이거 64종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64종류의 코돈이 하나씩 아미노산을 지정하고도 남아있으니까 중복으로 지정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중복으로 지정되고 있는 코돈들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운 좋은 케이스죠. 운 나쁜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은 유전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 맞는데 아닌 케이스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운 좋은 케이스도 있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나머지 있죠? 뭐 페닐케톤요증이라든지 백색증 나머지는 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못 풀었던 뭐 288페이지에 있는 1번, 2번이라든지 아니면은 289페이지에 어려운 문제 있죠? 4번이라든지 특히나 3번 내가 아까 전에 풀어드렸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죠? 혼자서 다시 한번 천천히 풀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해설을 보세요. 예. 그러면서 다시 풀어서 맞출 수 있도록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요걸로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 1은 끝났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이제 통합과학 2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